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벌써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여러분과 함께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그래도 주가가 오른다는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허니문 랠리가 지속되는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기 좋고 다들 기쁨에 가득 찬 것 같아요. 기쁨에 상당히 가득 차고 있다. 이제 국장 탈출은 지등순이다. 이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네요, 벌써. 국장 탈출은 지등순이다. 이 올라가면은 다 잊혀져 버립니다.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 그런 추억들이 다 사라지죠. 2,900선을 한번 넘겼더니 상당히 이제 환호를 하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달라졌고,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6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다가 3년 5개월 만에 장중에 2,900선을 돌파한 건데,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은 이 지능순이라는 그런 자조 섞인 유행어, 이런 유행어는 옛말이 됐다. 그리고 오늘 오전 한 11시 20분 정도 보니까 전일 대비 19.56포인트 올라서 2891.41을 가리켰고, 코스피는 상승 출발해서 장중에 2904.21까지 올라요. 이 코스피가 장중에 2900선을 넘긴 거는 2022년 1월 18일 이후로 3년 5개월 만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지수를 밀어 올리는데, 업종별로 보니까 삼성생명, 하나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미래에셋생명 이렇게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이 보험이 2%대 이제 상승 중이죠. 전기가스도 2%대, IT 서비스, 그리고 통신, 그리고 제조, 금융 이런 때는 강보합세입니다. 강. 오락문화는 2%대 약세고, 건설, 운송, 창고, 부동산 약보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6%대, 하이닉스 3%대, 삼성물산 2%대, LG 엔솔하고 현대차, 기아가 1%대, 완전 강보합세죠. 반면에 이 대통령 취임 첫날 급등했던 KB금융, 신한지주가 2%대 하락 중입니다. 코스피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6거래일 연속 상승인데, 이 코스피는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 이 전날인 지난 3일에 종가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날까지 7.13% 올라가지고 이른바 허니문 랠리를 펼쳤어요.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 쪽하고요. 금융, 그리고 지주, 내수, 소비업종 이런 데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죠. 코스피 강세에도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서 현장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첫 경제 관련 외부 행보로 이 거래소를 방문을 해서 증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거죠.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5,000피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합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가지수 2,500을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여기서 4,000에서 5,000으로 넘긴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부도 늘어난다. 국부 늘어난다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자본시장 불공정성 해소와 활성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시장에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한투자에서도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으로 장 초에 순매수를 확대해가지고 지수가 2,900선을 돌파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한국 거래소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주가 조작 엄단 등의 발언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강세장의 중심은 새 정부 기대감이죠. 특히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가 확실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주식시장이 상위에 있음을 확인했고, 시장이 강세장으로 현재 화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기대감이 이어진다면 3,000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원화 가치가 절상이 돼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고,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코스피 강세가 몇 개월 더 지속되면서 이 3,000피는 무리 없게 넘을 수 있다고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3,000피는 넘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황은 이렇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또 특이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볼게요. 올해 들어서 또 엄청 오른 게 있어요. 보니까 카카오페이죠. 요즘 카카오페이가 투자자 사이에서 주목을 또 받네요. 올해 들어서 2배가량 주가가 뛰었어요. 그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놔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강세를 드러내는 카카오페이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수혜주로 꼽힙니다. 그래서 전날에 카카오페이가 15.96% 올랐죠. 57,400원에 장 마감을 했고 9일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더니 이틀 연속 급등한 결과입니다. 지난달 말 5월 30일에 37,850원 대비로 44.5%나 올랐고 올해 첫 장인 1월 2일 날 26,100원이었거든요. 무려 109.57%나 뛰었다. 11일 장에서도 3%대 강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렇게 카카오페이 강세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 화폐 수혜 기대감과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 등이 지속된 결과인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는 정부의 지역 화폐랑 소비 쿠폰 예산으로 책정된 10조 원 중에 가장 높은 3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한답니다. 또한 35년 공직 생활 후에 국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죠. 해시드 오픈 리서치에서 대표를 맡은 가상화폐통 김용범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선임되거나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 새 정부의 친가상화폐 정책이 속도를 내는 것도 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예고에 따른 강세 배경입니다. 특히 카카오페이 강세는 JP모건이 찬물을 끼얹는 분석에도 유지한 결과로 눈길을 끄죠. JP는 전날 카카오페이 관련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카카오페이의 주가 상승이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JP모건에 따르니까 카카오페이가 정부의 지역화폐 그런 사업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으나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이나 매출 정도가 시총 6조 7천억짜리 기업인 카카오페이의 의미 있는 비중이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JP모건은 카카오페이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인 그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수혜주로 단정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보고 그러면서도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권하면서 실질적인 펀더멘털 회복은 기존의 핵심 사업의 회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카카오페이 많이 올랐습니다. 카카오 계열사들이 좀 이제 기지개를 피는 것 같고요. 우리 삼성전자는 현재 0.84%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하이닉스가 오늘 초강세죠. 3.9% 23만 9,500원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주가 49,05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세요. 제가 뭐 삼성전자를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를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를 기본 베이스로 보고 나머지들 한번 좋은 종목들이나 좋은 기업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하나씩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